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세 번째 이야기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어떨 때 이 명제가 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화살표가 날아갈 수 있도록 참되는 집합, 진리집합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포함관계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될 때 우리는 P 두 줄 화살표 칙 Q라고 씁니다. P 두 줄 화살표 칙 Q라고 써요. 자, 요게 성립할 때 요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요게 참될 때 P면 Q다가 성립할 때 참일 때 우리가 두 줄을 써서 나타내는 거고, 요게 성립할 때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성립을 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조건. 자, 먼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어떤 이유로 요 이야기가 생겼냐 하면, 자, 위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뿅, 그죠? P를 참되게 하는 진리집합보다 Q를 참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클 때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P가 Q에 포함될 때, P는 Q의 부분집합일 때 P면 Q다가 참 요식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을 때 P가 지금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알아요? 은는 이가가 붙어 있으면 주어라는 거 알죠? P를 중심으로 보자 이야기야. 위의 이야기는 P를 중심으로 보면 P에 있는 걸 뽑아내면 항상 Q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P에 있는 걸 뽑아내면 여기 있는 어떤 원소들도 항상 Q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또는 되기 위한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 충분히 이 상태에서 P는 항상 Q가 된다라는 의미로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된 겁니다. 충분 조건의 의미를 알았죠? 그 다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쪽 문장에서의 주어는 Q입니다. 그죠? Q는 Q 입장에서 보면 Q에서 원소를 뽑아내면 Q의 거는 항상 P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Q에서 뽑은 것은 항상 P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여기 있는 것들은 Q이기는 하지만 P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Q의 거는 항상 P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Q 중에 일부는, 필요한 일부는 P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장의 주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화살표 모양으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P는 P의 입장에서 봅니다. P는 주고 있죠. P는 주고 있으니까 P를 주어로 보면 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남아 돌아가니까 주죠. 충분히 남아, 물론 아름다운 삶은 필요하고 모자라도 주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거 말고 외우는 방법. P는 Q이기 위한 충분히 남아 돌아가니까 준다.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Q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Q가 P이기 위한 Q 입장에서는, 그죠? 받고 있죠. 필요하니까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Q 입장에서는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 이게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 입장에서는 P이기 위한으로 얘기해 놓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일 때 양쪽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고요. 우리가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예요. 즉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도 동시에 참되고 있다. 이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다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 그랬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화살표는 어떻게 날아가요? 입구가 벌어진 쪽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P가 Q에 대해서 화살표가 날아가는 게 요 방향이니까 이게 참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요? 그럴 때는 P는 주어에다 콕 찍어보세요. 눈이 있으니까 P가 주어다. 주어만 쳐다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남아 돌아와서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장의 주어를 바꿔봅니다. Q는 이번엔 뭐가 주어예요? Q가 주어입니다. Q는 P이기 위한 뭐하고 있어? Q의 입장에선 받고 있잖아. 받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하니까, 모자라고 필요하니까 받고 있는 거겠죠?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그 중에 P와 Q가 같다. P와 Q가 같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라는 것도 참인 거고 거꾸로 Q이면 P이다라는 것도 참이에요.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두 개가 같으면 두 개 다 동시에 성립하는 거야. 그런 조건을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요 화살표 관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러 갑시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만 나오면 닭살도다 하고 되게 싫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도전! 먼저 1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P는입니다. 왜? 은는 이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P가 죽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P, X는 10의 약수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0의 약수입니다. Q, X는 5의 약수이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자, 요거 먼저 P면 Q이다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생각이고요. 생각에서 곧바로 참거짓을 알면 아주 잘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될 때 집합으로 표시하면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보자. 생각이 쉬우니까 이거는 10의 약수이면 항상 5의 약수라고 할 수 있나? 아니죠. 할 수 없어요. 10의 약수 중에서 10의 약수는 1, 2, 50인데 2 같은 경우를 보면 2는 10의 약수지만 5의 약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뇌 반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역으로 볼까요? Q 먼저 얘기합니다. 5의 약수이면 항상 10의 약수라고 할 수 있다? 있죠. 성립하죠. 이건 동그라미. 그래서 5의 약수는 2라고 5밖에 없어요. 어느 것을 뽑아야 해도 항상 10의 약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안 되면 집합,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합니다. 10의 약수이다. 진리집합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10의 약수.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P는 뭐가 된다? 10의 약수 1, 2, 5, 10이 되는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쓰면 5의 약수 1과 5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어느 집합이 커? 앞에 집합이 더 커.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는 열린 쪽으로만 날아간다. Q이면 P이다가만 참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두 줄씩 해도 되고. 그래서 P의 입장에서는 받고 있죠. 받고 있으니까 앞에 걸로 다시 돌아가서 받는 것만 성립하는 거야. 그죠? 받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필요하고 모자라니까 받는 거겠지.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데도 받으면 도둑놈.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됩니까? 두 번째 거 보자. P, X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Q, 절대값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식을 놓고 곧바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안 되는 왼수 땡이들을 위해서 풀어서 봅시다. 자,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일단 모여라 좌변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 되는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나오고 작으면 사이값.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를 넣어줍시다.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답니다.
뒤에 있는 거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가 딱 되는 점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있고 작거나 같으면 그 사이 값 경계 포함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어머나 쓰고 봤더니 두 개의 해집합 진리집합이 같으네 똑같네. 그러면 왼쪽이면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면 왼쪽이다가 모두 주거니 받거니 다 됩니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된다. 다 성립한다.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 언제 다 써 그죠? 한 방에 씁시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화살표 찍찍 해서 따질 줄만 알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문제 1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주어가 뭐야? P가 주어입니다. 는이 붙어 있으니까 P의 입장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봅시다. 1번 봤더니 P는 X는 4 X는 4 밑줄을 그어둘까요? X는 4 두 번째 Q 두 번째가 아니고 1의 Q X제곱은 4X하고 같다.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하는가 무조건 자 P면 Q이다 성립하는가 말로 이어보세요. 4는 제곱한수하고 4X하고 같다. 집어넣어봐요. 4, 4, 16, 4, 4, 16 같다. 오우 성립합니다. 참이네요. 성립해요. 그다음 거꾸로 봅니다. 역을 보는 거예요. X제곱과 4X가 같으면 그건 4다. 성립하나요? 물론 4일 때 성립하지만 4 안 돼도 성립하는 게 있어요. 바로 얼마? 0이죠. 0의 제곱은 0, 4 곱하기 0도 0. 그래서 x가 0이어도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 역, P면 Q다의 역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P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죠. P는이니까 P는 주고만 있죠. 주고만 있다. 받지는 못한다. 주는 것은 어째서 줘? 충분히 남아 돌아가니까 줘.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합으로 살펴보면 집합만 간단하게 쓸게요. 4는 4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X제곱은 4X하고 같은 거.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다. 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 때 모여라 좌변에.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네.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는 0 또는 4. 그래서 0과 4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게 커요? 뒤에 게 커요? 뒤에 게 크죠? 정확히 얘기하면 뒤 집합이 앞에 집합을 포함한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면 화살표가 날아가도록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P는 주고 있다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런데 보자마자 척 하고 곧바로 알면 더 잘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두 번째 X-2는 3보다 작다. Q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열고 X-3은 크다 마이너스 4보다. 이거 뭔가 깔끔하지 않아. 왜? X는 얼마라고 딱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식을 좀 더 정리하라는 이야기. 정리해볼까? 양변에 2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같은 이야기죠. 2를 더하면 X는 5보다 작다. 이게 P고요. 이게 P고요. Q는 좀 더 손대봅시다. 일단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3은 플러스 6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2X 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양변의 부등식의 양변의 음수로 약분을 하면 부등 방향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네요. 2, 50. 두 개가 어때? 같으네.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참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도 참되는 거네. 주거니 받거니 다 된다. 똑같다. 결과가 무슨 집합?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간단하네, 그죠? 정신만 차리고 차곡차곡 하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더래요. 203쪽 생각 넓히기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하고 있대요. 지금. 자,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하는 것은 요거 잘라야 될 건 여기예요. 여기서 딱 잘라서 는을 기준으로 잘라서 앞에 거 P, 뒤에 게 Q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P로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는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참인 거고, 거꾸로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래에서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먼저 P이면 Q이다의 꼴, 요 위에 거 꼴을 이야기하네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이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된다. 요게 참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뭐야? A가 B 속에 쏙 들어있다는 이야기니까 A의 원소 중에 B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A가 B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여기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버리면 수학적이진 않지만 그게 이해가 쉬워서 얘기한 거예요. A에서 B를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다 빠질 테니까 B를 빼버리면. 그래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말로 이렇게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역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거꾸로 Q이면 P이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한 거예요. A에서 B를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A에서 B를 뺀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빼면은 다 빠지고 속에 게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장난 같은데, 그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헷갈리죠? 어려운 건 아니고 헷갈리네요.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지금 1과 2는 P이면 Q이다라는 데서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다가 다 참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두 개 다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좀 말장난 같은데 그래도 위의 이야기는 당연히 그러려니 했었는데 밑에는 말장난 같아요. 그죠? 그러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크다 이런 뜻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차분차분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생각 넓히기의 활동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잘라줍니다. 는이 나와 있다. 잘라주고 A 교집합 B가 A라는 것은 이게 P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돼야 되고 거꾸로 역으로 Q이면 P이다도 참돼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이야기라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먼저 앞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A 교집합 B가 A가 되는 것은 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요거 증명해 볼게요. 먼저.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이야기일까?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것 요게 조건으로 시작해서 요게 A라는 조건으로 시작해서 뒤에 이야기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돼요. 자, 요게 성립한다는 것은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따라서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장난 같은데,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쉽다. 수학적으로는 조금 틀려요.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용어가 정확치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면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이야기는 교집합을 구하면 원래 집합보다 작아지죠, 그죠? 그게 A라는 이야기는 A가 작은 집합이라는 얘기야. B에 비해서. 그렇죠? 사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다 그랬어. A, B 교집합이 A라는 것은 A가 더 작은 집합이라는 얘기야. 작은 집합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즉 P이면 Q이다가 참된다는 얘기. 앞에 걸 P라고 뒀을 때. 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건 헷갈려요. 그죠? 두 번째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Q이면 P이다. Q를 앞에다 쓸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A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는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가 B보다 작다, 속에 쏙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죠? 쏙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말로 풀어서 쓰면 이거는 요거이면 A의 모든 원소는 B에 속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B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죠. 풀어서 부분집합의 이야기를 썼어요. 속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속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와 B의 공통 부분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건데 A에 들어있는 게 B에 다 들어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뭐다? A다라는 이야기. 즉 앞에 이야기 중에서 Q이면 P이다. 주어진 명제를 역으로 봤을 때 그것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과 2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1과 2에 의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A 교집합 B가 A라는 것은 A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증명한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말로 이렇게 쓰려니까 참 이게 어려워. 그죠? 더구나 뒤에 있는 이 이야기는 풀어 썼을 뿐이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려면 어떻게 내야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낼 수 있을까요? 빈칸 괄호 놓기?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